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보건 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 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의학의 세계적인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지난 100년 동안에 약 2배로 늘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학의 진보가 안아온 결과이며 이러하여 사람들은 여러 질병들의 구석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질병들 가운데는 혈액순환장애라 하는 질병도 있는데 그 질병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동맥경화증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아기의 첫 거거성과 함께 쉼없이 온몸을 감돌며 흐르는 혈액. 사람의 몸에서 혈액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담보하며 성장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혈액을 나르는 혈관은 혈액이 도는 데 따라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피의 성질에 관계없이 심장에서 말초를 향하여 흐르는 피를 나르는 혈관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나르는 혈관이며,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아주 가는 혈관으로서 피와 조직 사이에 물질 교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혈관의 구조를 보면 혈관 안쪽을 이루는 내피세포층과 중간 위치에 있는 중막층, 그리고 혈관 바깥쪽에 있는 외막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를 나르는 관이 아니라 높은 탄력성과 수축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혈액 순환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혈관 구조가 쇠약해지므로 탄력성과 수축성이 떨어져 젊었을 때만큼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오는 질병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동맥벽이 굳어져 탄력성이 낮아지고 혈관 내강이 좁아져 피흐름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 질병은 40대, 50대에 많이 생기게 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병 증세가 악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과 비만증, 당뇨병 환자들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고혈압 환자인 경우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에 주는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가 파괴되면서 오게 되고, 당뇨병 환자들 속에서는 혈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동맥경화증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의 파괴가 어떻게 동맥경화로 이어지는지 보기로 합시다. 중요한 것은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손상된 내피세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혈액 속에 증가된 LDL들이 손상된 내피세포 틈 안으로 새어들어가 자기 경화발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LDL들이 내피세포 틈 안으로 새어들어가면 이미 대사 과정에 생겨난 각종 류용의 유리 라디칼들에 의해 더 이상 LDL들로 존재하지 못하고 모두 산화 LDL들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LDL들이 유리 라디칼들에 의해 산화 LDL들로 변해버리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들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덕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사이토카인들과 결합된 대탐 식구들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산화 LDL들이 있는 구역으로 향합니다. 산화 LDL들이 있는 구역에 도착한 대탐 식구들은 내피세포 간극으로 새어들어와 그것들을 몽땅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산화 LDL들을 먹어치운 대탐 식구들이 무사히 만무합니다. 그것은 대탐 식구들에게 있어서 산화 LDL들이 독약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피세포의 파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며 그러하여 혈관 내강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을 크게 장애합니다. 솔상가상으로 여기에 강한 응집력을 가진 혈소판이 신호물질들을 내보내어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들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신호를 전달받은 혈소판들이 손상된 내피세포로 다가가 무리로 쌓이면서 그 구역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혈전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손상된 내피세포 구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혈액응고 현상이며 이러하여 혈전 덩어리가 형성되면서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혈액순환이 장애되는 질병이 바로 분류성 덕맥경화증입니다. 이런 분류성 덕맥경화증은 인체의 여러 장기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뇌동맥에 경화가 오면 뇌경색, 뇌혈전, 뇌출혈이 오기 쉬우며 심장관상동맥 때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콩팥동맥경화 때에는 콩팥 기능 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 또는 다리의 동맥경화는 특발성 궤조, 간헐성 파행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인 경우 당뇨병 특유의 세소혈관 장애로 인한 당뇨병성 말초신경장애, 망막증, 콩팥증, 당뇨병성 발기저하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병명들로 하여 인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며 자주 아픔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맥경화로 오는 질병들은 다 무시할 수 없는 난치성 질병들이므로 세계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맥경화증에 대한 치료 연구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질병은 하나의 병명만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덕맥경화증 치료에 많은 약물들이 개발 이용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의학계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대한 것이 바로 운행잎에서 추출분리한 약효 성분들입니다. 운행잎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효 성분들이 혈액순환 장애를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운행잎 특유의 플라보노이드, 락톤과 같은 약효 성분들은 덕맥경화증 치료에서 그 역할이 아주 뚜렷하고 개성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운행잎을 추출 분리하는 과정에는 긴크골산과 같은 독성 성분도 추출됩니다. 긴크골산 성분들은 인체 내에서 세포 독성 작용과 발암 작용, 돌연변이 활성과 같은 작용을 하므로 이 독성 성분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운행잎 X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의학과학자들은 다년간 고심 어린 연구 끝에 마침내 운행잎을 이용하여 주사용 운행잎 X를 추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이 주사용 운행입 액수에는 다른 운행입 액수에 비해 플라보노이드가 30% 이상이고 락톤 성분이 6%, 그리고 독성 성분인 긴쿠걸산 성분이 5ppm 이하로 낮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행잎에서 추출 분리한 주사용 운행잎 액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운행 플라보노이드의 양리 작용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혈관에 들어온 운행 플라보노이드들은 먼저 동맥경화 구역을 발견하고 손상된 혈관 대피 세포 틈 사이로 새어 들어갑니다. 운행 플라보노이드의 역할에서 기본은 이미 들어온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들이 더 이상 산화되지 못하게 거기에 있는 유리 라디칼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경화구역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혈전 형성도 억제됩니다. 그러나 경화구역에는 이미 유리 라디칼에 의해 변해버린 산화 LDL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 플라보노이드들은 더 이상 LDL들이 아닌 산화 LDL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림으로써 혈전 형성을 철저히 차단해버립니다. 은행 플라보노이드들은 손상된 내피세포 겉면에 있는 접수체와 결합하고 내피세포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된 내피세포들은 다시금 중막 활평근 세포에 필요한 일산화질소와 프로스타시클린들을 방출하여 수축된 활평근 세포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하여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사용 운행잎 액수 속에 들어있는 락톤 성분들은 자연계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들 중에서 제일 강한 혈소판 활성화 인자 억제제로서 혈소판들의 웅집을 억제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화구역에서 산화 LDL들이 내보내는 사이토카인들을 발견하면 즉시 락톤 성분들은 그것들보다 먼저 대탐 식구들을 찾아내어 접수체들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들은 대탐 식구들과 결합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산화 LDL들이 있는 것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웅집력이 강한 혈소판들에도 적용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락톤들이 혈소판 겉면에 돋아있는 접수체들과 결합하게 되면 혈소판들은 더 이상 신호물질들과 결합할 수 없으며 혈전물질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은행 플라보노이드와 락톤의 작용에 의해 경화반이 안정화되면 콜레스테롤 순환 과정에 생겨난 저온 콜레스테롤인 HDL들이 혈관벽에 생긴 경화반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 내막에 형성된 지질 찌꺼기들이 모두 HDL들에 의해 간으로 운반되며 간에서는 이것들을 처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사용 운행잎 속에 들어있는 은행 플라보노이드와 락톤의 역할이며 바로 이런 역할로 하여 경화반이 줄어들면서 전신의 동맥경화는 해소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운행잎에서 추출 분리된 주사용 운행잎 액수를 이용한 운행잎 동맥경화 주사약은 나이가 들어오게 되는 여러 형태의 분류성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 및 뇌혈관 계통 질병과 고혈압 및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 가장 적실한 필수 약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제약공장 문수분공장에서는 품질이 담보된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의 보건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한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의 은행잎 액수 추출 방법을 연구 완성하고 은행잎 동맥경화 주사약을 비롯한 여러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풍화 속에 오랜 연륜을 새겨온 은행나무. 살아있는 화석식물로 분류된 이 은행나무가 오늘은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약효 성분들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적극 이용하여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때 대한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더 많은 고려약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갑시다.